펄 생물정보학 세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펄이라고 하는 언어를 생물정보학에서도 쓸 수 있지만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텍스트에 기반한 자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펄은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물정보학에서 펄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생물정보학적인 자료들이 텍스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DNA 염기 서열이라든지 ATGC로 구성이 되어 있죠. DNA 염기 서열은. 그다음에 유전자들에 대한 정보들이 각각 몇 번 염기 서열부터 몇 번 염기 서열까지 어떠한 유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유전자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텍스트 형태의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자료형 그러니까 스칼라 변수와 배열, 해시 이 세 가지를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if문을 이용한 조건절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반복문 이 반복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가면 루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문은 일반적으로 루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for나 while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use strict 항상 나오는 거죠. 문법이 제대로 정확하게 사용이 됐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print 이거는 이제 각 과제별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줄표를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 for문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for 옆에 for 다음에 괄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세미콜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중심으로 해서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이 있고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for문은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에서는 어떤 특정한 변수를 초기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조건문입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이 for문에 해당하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걸 실행하지 않고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것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컴퓨터는 어디로 가냐면 요 세 번째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마지막 세 번째 명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i++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실행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문으로 이동을 해서 조건을 따지고 나서 조건이 만족되면 이거를 실행시키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항목으로 와서 처리를 해주고 다시 조건을 확인합니다. 조건이 참이면 실행이 되고 세 번째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조건이 거짓이면 실행이 안 되고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자, 그러면 5번부터 8번까지 예제를 보시면 i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0을 대입을 하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을 확인하죠. i라는 값이 10보다 작으냐. 지금 i에는 0이 대입되어 있으니까 참이죠. 그래서 print i라고 하는 구문을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합니다.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이 된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i++라고 하는 세 번째 구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i의 값은 현재 0이었으니까 이게 실행이 되고 나면 1로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조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1이 10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죠. 참이죠. 그러니까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가 실행이 되고 다시 세 번째 구문으로 가서 i 값은 2로 바뀝니다. 두 번째 구문으로 가서 다시 조건을 확인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쭉 확인하다 보면 프린트는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i 값을 출력하게 되어 있는데 0, 1, 2, 3, 4,
5, 6, 7, 8, 9까지, i가 9까지 조건이 참이죠. 즉 i가 0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0일 때 출력했고 9일 때도 참이니까 출력이 됩니다. 즉 0부터 9까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i 값이 10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거짓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괄호와 중괄호가 실행이 안 되고 바로 다음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프린트 0부터 9까지 탭으로 구분돼서 출력을 하고 맨 마지막에 줄바꿈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만큼을 우리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실행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시고 현재 ex0003.pl이라고 저장을 해놨습니다. 펄이라고 쓰시고 ex0003.pl이라고 치시면 자 0부터 9까지 탭으로 구분된 상태로 0부터 9까지 출력이 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탭이 한 번 더 출력이 되죠. 여기 보시면 탭이 마지막에도 출력되고 그리고 나서 줄바꿈이 돼서 \n 에 의해서 줄바꿈이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는 1부터 9까지 출력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는 0부터 9까지였죠. 자, 이번에는 초기값이 1입니다. i의 초기값이 1이고 1이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참이어서 1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i 값이 1에서 2로 증가를 하고 2는 9보다 작죠. 또 출력이 되고 그래서 쭉쭉쭉쭉 가다가 i 값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9까지 올라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9는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9까지 출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i++에 의해서 i에 있는 9가 10으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10이 되면 조건에서 거짓이 나오기 때문에 9까지 출력이 됐고 10은 출력이 안 되고 바로 \n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구분을 짓기 위해서 프린트를 한번 줄 프린트를 한번 더 넣어주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 예제는 0에서 9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는 1부터 9까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바꿨다라고 한다면 얼마까지 출력이 될까요? 9보다 i 값이 작을 때 출력이 되는 거니까 실행을 하도록 해놨으니까 얼마까지 될까요? 네, 8까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or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혔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1부터 10까지 우리가 합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for문을 살펴보면 1부터 10까지 i가 1부터 10까지 요 중괄호가 안에 있는 것이 실행이 되도록 처리를 해놨어요. 그렇죠? 내용을 보면. 근데 더하는 거는 i의 값을 더해서 어떤 변수에다가 넣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더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for문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my라고 하는 명령어로 $i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거기에 0이라는 값을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isum이라고 하는 즉 i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초기의 isum은 0이죠. 거기다가 1일 때 이게 실행이 되니까 1일 때 0에다가 1을 더하면 그 1이 됐죠. 그 값을 isum에다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i가 1일 때 합계는 1이죠. 그죠? 줄바꿈을 하고 그 다음에 i의 값이 2로 변합니다. i가 2가 됐으니까 10보다 작은 값이 되죠. 그래서 isum에는 현재 1이 들어가 있고 i의 값은 2죠. 그러니까 1에다 2가 더해져서 총 3이 된 거죠. 3의 값이 다시 isum에 들어가서 i가 2일 때 1부터 2까지의 합이 계산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3이 됐을 때 봅시다. 3은 10보다 작으니까 이만큼이 실행이 되겠죠. 자, isum에는 현재 1 더하기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3이 됐고, 거기에 새롭게 i 값인 3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isum 플러스 i는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1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3, 즉 1부터 3까지가 더해진 다음에 isum에 들어가는 셈이 되죠. 그래서 3일 때 그때까지 합을 출력을 하고, 자 4일 때 한번 봅시다. 4일 때 10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isum에는 현재 1 더하기 2 더하기 3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죠. 거기에 플러스 4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까지 돼서 합계가 저장이 돼서 4와 그때까지 합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어디까지 갑니까? 1부터 10까지. 그죠?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부터 10까지 합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1에서 10까지 합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을 실행을 해 볼게요. 자, 보시면 1에서 1까지의 합은 1, 1에서 2까지의 합은 3, 1에서 3까지의 합은 6, 쭉쭉쭉쭉 가서 1에서 10까지의 합은 55. 그렇죠? 자, 그러면 1에서 10까지 사실 누가 컴퓨터를 써서 합계를 계산합니까? 그렇죠? 컴퓨터를 쓰는 이유는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1에서 만까지의 합 구하라고 하면 구하겠어요?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운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자, 보세요. 1에서 만까지의 합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누적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값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둘이니까 5천만 5천이 되는 겁니다. 계산이 훨씬 더 쉽게 되겠죠. 더하기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1부터 1000까지의 곱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0을 곱해버리면 0이 나와버리니까 안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값이 굉장히 초과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펄에서 정수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벗어나는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20까지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20도 굉장히 큰 수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1 곱하기 2는 2, 1에서 3까지 곱하면 6, 1에서 4까지 곱하면 24,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곱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곱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 한 2학년 때쯤 배울 겁니다. 곱하기를 배우면서 외우는 게 있죠. 그게 이제 구구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구단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익혀보겠습니다. 먼저 예제를 카피해서 보겠습니다. 다 삭제를 하고, 자, 화면을 좀 크게 해서, 글씨를 크게 해서 볼게요. 툴에서 Preference. 참고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디터는 에디트 플러스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쓸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상용 프로그램이라서 오랫동안 쓸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에디터로는 Gedit. 보세요.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 이 Gedit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에디터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저장을 하면 색깔이 좀 바뀌죠? 명령어들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집 기본 설정에 가서 줄바꿈 사용이나 해제 이런 것들, 그 다음 줄번호 표시, 현재 줄 강조, 그리고 글꼴 및 색깔에서 여러가지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보기에 편한 걸 선택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두운 바탕에 명령어들이 돋보이게 하는 그런 스킨을 사용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줄번호도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가지 명령어들이 색깔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쉽죠. 그리고 뭐 여기에서 글씨 크기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글씨가 좀 작아 보인다. 내가 노안이 돼서 글씨가 잘 안 보인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노안이 안 오겠지만 슬슬 올 겁니다. 자, 그때를 대비해서 이 기술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훨씬 더 글씨가 커졌죠? 네, 이런 식으로 에디터를, 무료 에디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디터의 이름은 바로 Gedit. 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에디트 플러스를 옛날부터 썼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디트 플러스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포문을 이용을 하는데요. 포문이 현재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그렇죠? 하나의 첫 번째 포문 안에 요만큼이 4에 걸쳐 있는 중괄호부터 중괄호까지 있는 내부의 실행문이에요. 근데 그 내부 실행문 안에 4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조건이 만족이 돼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조건문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반복문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j 값이 1일 때부터 j 값이 9일 때까지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무언가를 출력을 시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은 총 9번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즉 i가 2일 때부터 i가 9일 때까지 i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즉 예를 들어서 2일 때 j 값은 1부터 9까지, 그래서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가 출력이 되고 나서는 j의 값이 10이 될 테니까, 요거에 의해서 10이 될 테니까 밖으로 나와서 줄표가 들어가고,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서 세 번째로 가서 i 값이 3이 되는 거죠. 3도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게 다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값은 현재 3이죠.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 출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줄표, 그리고 나서 i 값이 4로 바뀌고 4는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게 실행이 되는 거죠. 4 곱하기 1부터 4 곱하기 9까지 출력되고, 그리고 나서 줄표, 이런 식으로 되면 i 값이 9일 때까지, 그래서 9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9까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즉 2단부터 9단까지 9단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좀 요거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삭제하고, 네, 저장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2단부터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출력이 되고 줄표,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 출력되고 줄표, 그래서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까지 쫙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거는 사실 그냥 공백을 넣고 X 표시하고 공백을 넣은 표시고, 이거는 공백에 줄 이퀄 공백.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문자열로 출력을 하고, 숫자는 이렇게 변수로 대응을 해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곱한 값은 $i 곱하기 $j, 이런 형태로 좀 구분하기 편하게 이렇게 보자면 그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2단부터 9단까지니까 2단부터 20단까지 한번 해볼까요? 와우, 그대로 2단부터 20단까지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단순한 업무를 프로그래밍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굉장히 단순한 업무들을 처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래밍을 짜서 굉장히 쉽게 빠르게 일 처리를 하고, 부장님이, 과장님이 여러분한테 일을 시켜서 한 일주일 정도면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 일을 줬다.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짤 줄 안다 그러면 하루 안에 아니면 한 두세 시간 안에 프로그래밍을 짜서 일을 쫙 하고 나서 남은 시간을 쉬시면 돼요. 예, 쉬어도 되고, 근데 쉬지 말고 뭐 더 다른 일들을 할 것들이 있다면 더 다른 일들을 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 친구는 일을 굉장히 빠르게 잘 해내는 친구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시켜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활용을 한다면 회사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회사에서 잘 사용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생산성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적으로 볼 때 업무의 개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for each 문이에요. for each 문은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지만 for each 문을 이용할 때는 배열을 이용을 합니다. 아까처럼 어떤 변수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제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열에 들어있는 엘리먼트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먼트의 순서대로 우리가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A 멤버스라고 하는 변수에 4개의 엘리먼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H score by student라고 하는 해시 변수를 초기화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비킴, HC no, JB park, GD 진과 같은 키 값을 집어넣고 각 키별로 value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해 놓습니다. 첫 번째 거는 A members라고 하는 array 변수를 이용할 거고요. 두 번째 예제에서는 H score by student라고 하는 해시 변수를 이용해서 for each 문을 사용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비슷하죠.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만큼을 카피를 하고요. 그 중에 필요 없는 걸 좀 지워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만큼을 없앨게요. 그러면 우리가 멤버스만 가지고 A 멤버스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A for each가 있고요. for each는 항상 이렇게 배열을 필요로 하는데요. 배열에서부터 하나를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S core element, current element가 무엇이냐? current element는 문자열로 되어 있으니까 S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변수명을 S core element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엘리먼트를 여기에 대입시켜서 출력을 합니다. 여기에 my가 붙는 이유는 이 변수를 한 번도 선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언을 하면서 새롭게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비킴을 받아서 집어넣고 출력하고 두 번째 거 JB팍을 받아서 출력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출력하고 탭. 자, 첫 번째 거 출력하고 탭, 두 번째 거 출력하고 탭, 세 번째 출력하고 탭, 네 번째 출력하고 탭. 그리고 나서 for each 문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탭까지 요 탭이 인쇄된 다음에 여기서 백슬래시 n 줄바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해시를 이용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카피를 해서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건 지우고요. 해시에는 현재 4개의 방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방에는 이렇게 키값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 이름이 된다라고 그랬죠? 각각의 방 이름별로 방 안에 여러 가지 값을, value들을 집어넣습니다. 싱글 밸류를 이용을 하는 거죠. 해시를 여러 개의 값을 사용을 할 때는 %, 그다음에 각각의 방별로 값이 하나씩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싱글 밸류를 이용할 때는 동일한 해시 변수명에다가 달러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 해시에 해당하는 변수명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배열들의 값들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키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해시 변수에 사용된 요만큼의 해시에 사용된 키값들을 배열로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키스라고 하는 건 해시 변수에 들어있는 키들을 배열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네 가지 엘리먼트들을 가지게 되는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은 for each에서 배열을 사용을 하면 배열이 이쪽으로 하나씩 오죠. 그래서 하나씩 온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해주고 해당 키 값을 가지고 있는 value를 출력을 합니다. 자, 해시 변수명에 달러가 붙고 그다음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키 값을 넣으면 해당 키 값에 들어있는 해당 키의 방에 들어있는 value가 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키 값과 해당 키에 대한 value 값이 출력이 되고 줄바꿈이 됩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키별로 키 값과 value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의문점은 우리가 입력한 순서대로 절대 출력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실행을 할 때마다 위치가 달라지죠. 그렇죠? 실행을 할 때마다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순서에 의해서 되느냐, 아마도 메모리에 올라간 메모리 상에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는 아마도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값을 현재 4개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이 배열을 알파벳 순서로 만약에 소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소팅하는 방법도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소팅 후에 키값을 알파벳 순서대로 정해서 출력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while문입니다. while문은 while문 다음에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라면 여기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내용을 반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져다가 붙여놓고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i 컨디션 1의 값이 1이고 i 컨디션 2의 값이 1입니다. 그래서 i 컨디션 1의 값이 1이면 요거를 실행하라 라는 거죠. 자, i 컨디션의 값을 여기서 바꿔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i 컨디션 1은 1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실행이 딱 됩니다. 첫 번째 실행이 되면서 i 컨디션 1의 값은 2가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조건을 따져봅니다. 여기까지 실행이 되고 나서 다시 조건을 따져봅니다. 근데 2가 되어 있으니까, 요게 2가 되어 있으니까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이 중괄호를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다음 라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를 출력하고 탭을 넣고 stopped here라고 출력이 되겠죠. 자, 1이 출력되고 컨디션 1은 1이었다. 2로 바뀌고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 거 2가 출력이 되고 여기서 멈췄다. 이렇게 실행이 된 겁니다. 두 번째 거 봅시다. 이어서 코드를 붙여볼게요. i 컨디션이 4냐 라고 했죠. 근데 이 while문을 썼을 때는 이게 참일 때 실행이 되는 거라면 until문을 썼을 때 이게 거짓일 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컨디션 2가 실행될 때마다 1씩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1부터 시작을 해서 1일 때 실행이 되고 2일 때 실행되고 3일 때 실행되고 3일 때 실행된 다음에 4로 바뀌죠. 그쵸? 그러니까 3까지 실행되고 4일 때 참이 됐죠. 그래서 until은 거짓일 때만 실행이 된 거고 참일 때는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4일 때는 빠져나가서 4가 출력되고 여기서 멈췄다라는 게 실행이 될 겁니다. 자, 1, 2, 3에 대해서는 각각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 여기 1, 2, 3은 4가 아니다라는 걸 출력을 하고 4가 될 때는 멈췄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일 때는 실행이 됐고 참일 때만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while과 until은 서로 반대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while문은 여기에 있는 조건이 참이면 이 안에 있는 걸 반복해라, 실행해라 라는 거고, 실행되고 나서 다시 조건 확인하고 실행하고 조건 확인하고 실행하고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짓이면 다음 주로 가는 겁니다. until문은 여기 거짓이면 실행하고 거짓이면 실행하고 참이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구구단
뭐 이 while문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for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구단을 했죠. 근데 while문을 이용해서도 구구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해보실 분들은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연락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자, my iNum이라고 되어 있죠. 요 값이 0입니다. 그리고 이걸 출력을 하고 while문에 1이 들어가 있네요. 1이라고 하는 거는 0이면 거짓, 0이 아닌 숫자이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ile에 0이 아닌 숫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참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건 그냥 무조건 계속 실행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실행하라는 거죠. i 값이 처음에 0이었다가 여기서 1로 바뀌었죠. 1이 5001보다 크거나 같으면 맨 마지막으로 가라. 맨 마지막으로 가라는 거는 결국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1의 값이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이거는 퍼센트는 나머지 연산이에요. 그래서 1을 10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니까 참이 아니죠. 참이 아니니까 출력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근데 이렇게 쭉쭉쭉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고 계속해서 참이니까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i 값이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2는 5001보다 크지 않으니까 실행 안 되고 2는 10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니까 여기는 결국 거짓이 돼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0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1000이면 여기도 실행 안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그렇죠? 0이 되면 이게 실행이 돼서 current iNum의 숫자는 1000이다 라는 것이 출력이 되겠죠. 2000에서도 출력이 되고 3000도 출력되고 4000, 5000 출력이 됩니다. 근데 5001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5001이 되면 5001보다 크거나 같으면 last가 돼서 while문을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last라든지 아니면 break라든지 breaks 예.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예, 멈추는 조건이 됩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자, 1000, 2000, 3000, 4000, 5000에 대해서는 요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눴을 때 1000으로 나눴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가 0이 됐으니까 1000, 2000, 3000, 4000, 5000은 14번 줄을 그대로 출력을 하죠. 여기에서는 출력이 안 되니까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출력을 무언가를 시켜주죠. i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고요. stopped here 라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5001에서 멈췄다는 걸 출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while문에 이 1을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무한 반복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게임을 만들 때 while 1로 해놓고 여기에서 무한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면 가위바위보를 계속해서 낼 수 있도록 무한 반복을 시켜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게임을 그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문자를 넣으면 게임을 중단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작업들을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라스트 말고 브레이크를 한번 써볼까요? 브레이크는 허용되지 않네요. 색깔도 안 바뀌죠. 그래서 브레이크는 C 언어에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다른 언어에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스트를 쓰면 while문에 의한 루프를 벗어날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아마도 for문에서도 for문을 벗어나는데 사용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while문, for문, for each문, while문, until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잘 배웠나요? 뭐 질문이라든지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든지 하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또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와서
방문하셔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